세수 펑크가 벌써 11조라. 나라는 점점 빚더미.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100% 사실입니다. 나라는 점점 빚더미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세금을 못 걷어요. 2024년 1월에서 9월까지 255조 3천억을 거뒀습니다. 이거는 전년 대비해서요 마이너스 4.3%예요. 11조 3천억 원을 덜 거뒀다는 뜻이에요. 와, 안 그래도 말입니다.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51조 9천억 원을 덜 거뒀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이대로 가면 세수 펑크는 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67조 3천억 원을 거둔다는 게 정부 본예산의 기준이었는데 참 어떻게 생각을 하면 기획재정부는요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뜻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 볼 때마다 답답해요. 왜 답답하느냐. 아니 천재들이 모여 있다면서요. 그 천재들이 대한민국 국세가 올해는 어떻게 되고 내년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 이건 모른다고요? 그러면 기획재정부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저만 하더라도 그냥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년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잖아요. 보통 7월 8월이면 내년 경제성장률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다가 기업이 적자가 나면 그 다음 해에 법인세 안 내는 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요? 참 몰랐다면 기획재정부에 예산 담당하는 사람들 뭐 진짜 죄송한데요. 다 잘라야 됩니다. 아니 천재란 사람들이 타성에 져서 저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 일인데 이거 제대로 짚지 못했다는 이야기니까 다 잘라야죠. 그런 사람들이 타성에 져서 계속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아주 초등학생 정도만 돼도 아는 일을 기획재정부의 천재들이 몰랐다는 게 답답합니다. 사실 세수 진도율을 보면 진짜 심각하잖아요. 지난 5년간 평균 진도율이 73.5%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에서 9월까지는 77.5%고요. 올해는 1월에서 9월까지 69.5%예요. 세수가 안 거친다는 거잖아요. 기업이 작년에 적자를 많이 냈으니까 오늘 세금 내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올해. 그만큼 말입니다. 세수가 펑크가 굉장히 많이 났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소득세는 4천억 원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법인세는 17조 4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54조 5천억 원. 예. 여기에다 부가가치세는 늘었거든요. 60조 5천억 원에서 5조 7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지금 상속 증여세도 7천억 원이 늘었죠. 교통환경 에너지도 1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관세는 3천억 원이 줄고요. 기타 부분에서도 5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인이 많이 줄은 거잖아요. 법인이. 기업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법인세가 줄었으니까. 이것은 저는 진짜 경제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계속해서 저는 해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매년 그렇잖아요. 예산은 2023년이 뭐 5% 올렸으면 2024년은 5% 올릴 건가 아니면 6% 올릴 건가 아니면 4% 올릴 건가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현실은 전혀 도외시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복지부동에 지금 난리가 났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뜻입니다. 아마 내년에도 예산을 만약에 이렇게 잔다면 진짜 바보 같은 걸 거예요. 물론 내년에는 법인세가 올해보다는 많이 늘 거예요. 저도 늘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작년에 적자난 기업이 올해는 흑자가 났으니까 법인세는 많이 들어오겠죠. 나아질 겁니다. 그렇지만 내년 경제가 나쁘면 부가가치세가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도 떨어질 수 있고 이런 예측은 아마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제대로 된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나라 빚을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 이대로면 나라 빚은 점점 빚더미 돼요. 1월에서 8월까지 기준으로 말입니다. 중앙정부의 부채는요, 연간 목표보다 늘었습니다. 연간 목표는 1163조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8월 현재예요. 1167조 3천억까지 늘었으니까 나라는 점점 빚더미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여러분, 나라가 경제를 중심으로 나라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오죽했으면 대통령 선거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계속 입씨름만 하고 있어요. 말싸움만 하고 있어요. 이러니 나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정치적 설전이라는 게 나라 경제를 저는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은 해요. 제발 다음 대통령은 경제를 잘 아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말을 잘 이해하는 그런 국가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라 경제가 이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거예요. 참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많은 규제들, 많은 법들 어떤 식이든 수정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해요. 맨날 싸움만 하고 있느라고. 여야가 마치 말입니다. 적처럼 싸우잖아요. 적처럼. 대한민국 안에서 여야는요. 대한민국이란 큰 카테고리는 적이 아니에요. 서로 견제 세력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적처럼 싸우잖아요. 그러니 나라 경제가 피폐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저는 그런 생각 오늘도 한번 해봅니다. 참 정치가 경제를 덮으면 경제가 얼마나 꼬꾸라진다는 것 지금 우리는 현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